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파이네트워크의 이 거대한 설계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든 분석과 예측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는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 상원의 클래리티 법안 유출본입니다. 이건 뭐 그냥 뉴스 하나 나온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모든 것을 증명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유출된 법안을 6단계에 걸쳐서 아주 철저하게 분석해 볼 겁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설계가 대체 얼마나 치밀했는지 그 명백한 증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법안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요. 가장 중요한 핵심 규칙 20%를, 그리고 디지털 노동의 가치, 시장의 승자와 패자, 마지막으로 니콜라스의 이 모든 원대한 계획과 앞으로의 로드맵까지 전부 다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지금 미국 상원에서는요, 이 암호화폐 규제를 둘러싸고 정말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가장 중심에 바로 이 클래리티 법안이 있는 거죠. 이 전쟁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기득권과 미래 세력의 정면 충돌이에요. 한쪽에는 이 전통 은행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자기들 은행에서 최대 1조 3천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거의 1,700조 원이 넘는 예금이 빠져나갈까 봐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로비력을 동원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 주는 것 자체를 아예 법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혁신을 위해서라도 제발 명확한 규칙을 만들어달라고 외치는 디지털 금융 세력이 있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는지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은행위원회는 1월 15일에 법안 처리를 어떻게든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지역은행들 로비를 받은 농업위원회가 심의를 1월 말로 미루면서 일단 시간을 벌고 있죠. 하지만 진짜 데드라인은 바로 1월 30일, 정부 예산안 마감일입니다. 이 날짜가 다가오면 올수록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정치적인 압박은 정말 극에 달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요. 이 법안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놀라운 단 하나의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규칙이 앞으로 모든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과연 이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암호화폐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그 단 하나의 규칙은 뭘까요? 바로 20% 룰입니다. 법안은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일 그룹이 코인 총 발행량이나 의결권의 20% 이상을 통제한다? 그럼 그건 복잡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 증권이다. 하지만 20% 미만이다? 그러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상품으로 인정해주겠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탈중앙화를 가르는 공식적인 기준선이 되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십시오.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파이네트워크 백서에 나와 있는 공식 분배 구조입니다. 커뮤니티가 80%, 그리고 코어팀이 20%. 법안이 요구하는 그 20%라는 기준선에 완벽하게 정말 소시점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된 겁니다. 이 완벽한 구조 덕분에 파이는요, 법안이 제시하는 인증 절차를 정말 너무나도 손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냥 SEC에 우리는 이 20% 룰을 완벽하게 준수합니다 라고 자체 인증서류를 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공은 SEC로 넘어갑니다. SEC는 60일 안에 아니다, 너희는 20%를 넘는다는 반박 증거를 내놓아야만 해요. 만약 6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한다? 그럼 파이는 자동으로 합법적인 디지털 상품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SEC를 60회짜리 시계 위에 올려놓고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딱 두 종류로 나눠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이미 다들 인정하니까 그냥 법에 이름을 딱 박아주는 지정 자산. 그리고 파이처럼 새로운 규칙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인증 자산. 여기서
파이 이름이 법안에 없네? 하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이 법안의 인증자산이라는 항목 자체가 사실상 파이의 구조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파이는 이 새로운 길을 여는 첫 번째 주자가 될 가장 유력한, 아니 거의 유일한 후보인 셈이죠. 그런데 이 법안이 더 대단한 건 단순히 소유권 지분만으로 탈중앙화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치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근원 자체를 완전히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은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만약 어떤 코인의 가치가 중앙팀의 마케팅이나 사업적인 노력, 예를 들어 야 우리 이런 대단한 파트너십을 맺었어 이런 발표에서 나온다면 그건 증권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용자들의 활동, 즉 커뮤니티의 기여에서 직접적으로 나온다면 그건 바로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안은 바로 이 사용자들의 기여에 디지털 노동이라는 아주 멋진 이름을 붙여줍니다. 법률 용어로는 네트워크 참여자 서비스라고 하죠. 바로 이 부분이 정말 혁명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파이 네트워크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이 이제는 법적으로 가치를 가진 생산활동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와닿죠. 전 세계 35만 명이 넘는 파이오니어들이 노드를 운영하고 다른 사람들의 KYC 신청서를 검증해주고 생태계 앱을 사용하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법적으로 인정받는 디지털 노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파이 네트워크라는 상품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진짜 생산활동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시장은 과연 어떻게 재편될까요? 이제 명확한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승자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파이 네트워크나 비트코인처럼 진정으로 탈중앙화되어 있고 가치가 사용자들의 활동에서 나오면서 20% 룰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프로젝트들이죠. 반면에 BNB처럼 바이낸스라는 하나의 거대 기업에 의해서 사실상 통제되는 코인들은요, 구조적으로 이 20% 테스트를 통과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이제 미등록 증권이라는 어마어마한 법적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고, 이건 프로젝트의 존폐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중앙화 거래소, 우리가 흔히 CX라고 부르는 곳에도 엄청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제 거래소들은 자기들이 상장하는 코인이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수많은 알트코인들을 무분별하게 상장시키면서 수수료 장사를 하던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죠. 하지만 파이는 어떻습니까? 자체 탈중앙화 거래소, 즉 DX를 통해서 외부 거래소에 의존하지 않는 법적으로 완벽하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생태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을 뒷받침하는 진짜 힘은 바로 이 숫자 1750만 명에서 나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사용자 수가 아니에요. KYC를 완벽하게 통과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의 검증된 디지털 인력입니다. 이 거대한 네트워크야말로 파이가 만들어갈 디지털 노동 경제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고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준비가 된 하나의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쭉 맞춰보면요. 결론은 딱 하나뿐입니다. 이건 결코 운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처음부터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파이의 창립자인 니콜라스 코칼리스의 철학은 아마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규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도착할 길을 미리 닫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파이의 모든 설계는 바로 미래에 다가올 이 규제라는 프레임워크에 완벽하게 부합하도록 미리 만들어진 것이죠. 다시 한번 이 퍼즐 조각들을 맞춰볼까요? 80대 20의 분배 구조는 20% 룰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노드 운영과 KYC 검증은 디지털 노동의 법적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하고요. 자체 덱스 전략은 외부 거래소의 규제 리스크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생태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수천만 명의 KYC 인증 사용자는 이 네트워크가 실질적인 사용처를 가지고 있다는 걸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증명하죠. 정말 모든 것이 마치 이 법안을 보고 만든 것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될 정확한 타임라인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섹션입니다.
최종 로드맵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1월 30일 정부 예산안과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되면 파이코어 팀은 아마 지체 없이 자체 인증 서류를 SEC에 제출할 겁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60일짜리 시계가 똑딱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60일이 지나면 파이는 합법적인 디지털 상품으로서 코인베이스, 바이낸스와 같은 전 세계 모든 주요 거래소의 분을 당당하게 두드릴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상장의 길이 활짝 열리는 거죠. 지난 7년 정말 수많은 오해와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온 파이 네트워크. 이제 법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세상에 나올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세상은 이 거대한 네트워크가 주 무대에 등장할 준비가 되었을까요?